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게임 산업을 가장 쉽게 설명해준다고 자부하는 대기업의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계속되는 투자 그리고 인수를 통해서 높은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는 넵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투자, 어떠한 인수를 하였고 저희가 어떠한 추가적인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넵튠의 23년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넵튠 같은 경우는 추가되는 계속되는 상승 재료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넵튠 같은 경우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까지 이번 시간에 이러한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제 영상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서 혹시나 마음에 드셨다고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넵튠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이 실적적인 부분을 본다고 하시면 매출액이 997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238% 이렇게 큰 폭으로 성장을 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 21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흑자전환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 좀 손실이 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이렇게 이런 적자폭을 좀 많이 줄였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를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일단 2022년 11월에 합병한 광고 플랫폼 부분에서 185억 원의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이 모바일 게임 바로 우르르 용병단 그리고 이 고양이 스낵바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 무한의 계단 이 세 게임 같은 경우 지난해 누적 매출이 59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이 넵튠 전체 게임의 매출의 70%를 넘어설 정도로 이게 좀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이러면서 좀 게임 사업을 견인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에드엑스, 에드파이 그리고 리메이크 사업 유닛에서 이 지난해 전체 광고 거래액이 700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같은 경우 18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또한 좀 집중해서 볼 게 50%가 넘는 영업이익률로 영업이익 개선에 이게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넵튠 같은 경우에는 광고 플랫폼 사업 그리고 이렇게 게임 사업이 시너지를 내면서 이렇게 좋은 실적을 냈고 따라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좋은 실적을 낼 것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넵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넵튠은 투자와 인수를 통해서 캐주얼 그리고 미드코어 모바일 게임의 개발사를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광고 플랫폼 사업 강화 등 시너지 극대화 전략을 좀 펼치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초부터는 개발사 미국, 일본 등에서 이 F급 용사 키우기로 유명한 EK 게임즈를 인수하면서 이 자회사와 편입을 시켰고요. 이 EK 게임즈를 통해서 모바일 방치형 게임 바로 이 RPG 999의 용사를 출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넵튠 같은 경우 이렇게 EK 게임즈를 포함해서 현재 7개인 이 성공 경험이 있는 게임 스튜디오를 10개까지 추가적으로 3개 더 좀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EK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내부 플랫폼 사업과 시너지 창출에 좀 나설 방침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리메이크 그리고 에드엑스와 협업을 통해서 추가적인 이런 매출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EK 게임즈가 게임 개발 그리고 서비스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 더욱더 이런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게임즈 같은 경우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좀 다소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고양이 스낵바로 유명한 자회사 트리플도 이런 모바일 시뮬레이션 게임 고양이 나무꾼의 글로벌 론칭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엔크로키에서 출시한 야쿠런 리듬 매니아도 구글 플레이 인기 게임 순위 15위권을 유지를 하면서 내부 광고 플랫폼 사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로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도 넵튠 같은 경우 계속되는 매출의 성장 그리고 이러한 성장성을 기반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좀 기대가 되고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들을 다소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시면 주가가 이동평균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전 저점 부분이 6,190원대에서 지지를 받는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이 부분대를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전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리스크적인 관리를 하시는 게 안전한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넵튠 같은 경우 좋은 실적을 냈고 향후에도 긍정적인 모멘텀들, 긍정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만약 높은 거래량과 함께 이동평균선들을 돌파를 해준다고 한다면요, 저희가 앞서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던 60일선에서 이 돌파를 해줄 수 있을지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60일선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7,355원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시고, 이동평균선 위로 안착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추세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넵튠의 실적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들을 계속해서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으니까요.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